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입니다. 입춘은 봄을 알리는 날이죠.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무죄권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죄라는 소식에 우리도 덩달아서 그래도 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이 마은혁, 자다가도 들릴 이름이에요. 자다가도 아주 생각이 나요. 마은혁. 자다가도 생각나는 이름 마은혁 재판이 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6대3이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5대3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이제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지금 많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귀상어,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어. 마귀상어라고 하는데요. 참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귀상어, 동해에 700조 유전이 지금 곧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할 일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할 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모아서 오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이 대왕고래에 있어 마귀상어 이름이 왜 이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왕고래는 그렇다 손 치고요. 네. 마귀상어는 좀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거요, 저기 700조 하면 엄청 많은 돈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700조.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정 변호사님.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동해안에서 기름이 나온다 이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산유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산유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름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경제성 있게 기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죠.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일만 네. 칠광구에서 나오는 기름을 보고 눈물을 쏟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계산성이 없어갖고 그냥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과의 영해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산성 있는 경제성 있는 유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신청 운동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할 건데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47%, 3주 연속 4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일단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려면 네. 9명 중에 6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이 여론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40%를 견고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6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19번 뉴스를 보면서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치를 보고 산다? 안 산다? 이런 표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은혁 재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저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저 판결을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헌재가 쫄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헌재가 이제 근데 헌재가요. 사실요. 이거 하기 전에 19-1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근거 있게 얘기할게요. 19-1번 기사 보세요. 헌재가 협박을 했었어요. 뭐라고? 마흔역 결정 시 그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 변호사님. 네. 저거 협박 맞죠? 저건 협박이죠. 사실은 협박이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협박 맞죠? 예, 오전 11시경에 헌재의 공보관인 천재현이라는 사람이 언론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결 선고를 눈앞에 두고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저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에서요. 대변인이 나와가지고요. 마흔역 결정 우리가 할 건데 따르지 않으면 너희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거야. 여러분 저거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협박이 하면 협박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요. 그냥 X자.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 저는 저거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저런 모습을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렇죠. 요즘에는 알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작정을 하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이라는 사람조차도 그죠? 판결 선고를 눈앞에 뒀는데 인용됐음을 전제로 따르지 않으면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는 매우 적절하지 않죠. 더 문제는 뭡니까? 뭐예요? 이 발표를 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보관이 과연 당시에 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기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왜 한 생각해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거 저기 징계감이죠. 당장 천재형 공보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19-1 방금 뉴스에서 헌재가 마흔역 결정 시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뒤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협박까지 하네? 아예 정해놓고 고스톱 치기 위해서 협박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요. 19번 뉴스 보여주세요. 갑자기 선고 연기라고 기사가 뜨는 거. 저거 시간 좀 봐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시간이 12시 47분.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선고하기 1시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저런 걸 갖다가 선고 연기하고 속보 뜨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얘네 지금 뭐해?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추리예요. 헌재가 협박하는 아까 19-1 같은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헌재가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선고를 이거 바로 하다가 우리 약간 문제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19번 뉴스 보니까 변론 재개 선고 연기되는 거 보니까요. 저는요. 지지율 47% 40%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어때요? 예, 여론의 추이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천재현 공보관한테 이런 기자회견을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시킨 것은 권한대행인 우리 문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늘 권한쟁의 변론 재개가 되면서 그 김정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권정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무조건 뭐예요? 기가 각하예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선고 연기를 하죠?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선고를 해버려도 되는데 선고 연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무능배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이 마은혁에 대한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권한쟁의의 변론을 제기한 것은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권한쟁의 변론 제기해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 불과 열흘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열흘 연기한 다음에 그날 다시 결심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일주일 안에 선고 날짜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했는데도 그거를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그거를 면하려고 일부러 변론 재개를 해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고 결국은 다시 결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2월 오늘 3일 날이 2주 정도 연기된 2월 14일에 연기된 2월 17일 경쯤이 되면 다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 안 정해졌죠? 선고 날짜는 안 잡혔는데 변론 재개 날짜가 잡혔었나요? 2월 10일입니다. 10일이에요? 일주일 후.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지치거나 그럴 때 거울을 보고 혼자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저한테 거울에서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힘 한번 내고 욕할 준비 잠깐 합시다. 자, 입 풀세요. 욕할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욕 타임입니다. 13번 뉴스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뉴스 보는 순간에 욕이 방언처럼 나올 뻔했어요. 아니, 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윤석열 탄핵 배지 달고 근무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여기도 되게 웃겨요. 우리가 막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중단해요.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요, 우리가 우파 보수들이 되게 얌전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꾹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면은 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했대요. 뿐만이 아니라 홈플러스에 가가지고요,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홈플러스에 가서 여자가 그걸 달고 있어서 나 이 여자한테서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에서요, 제가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게 갑자기 저 스타벅스에 가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음식 커피 나왔다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X 째명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범 째명 이러고 부르고요. 와, 저 정말로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보통 게 파워풀해진 게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네네. 이 홈플러스에서 윤석열 탄핵 배지 단 것도 문제되죠. 그러니까 노조의 정치 활동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노조에서 달라고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면서 일을 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러는 거죠. 다는 것은 너의 권리.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것다고 말하는 것도 나의 권리. 네.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고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해야 되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네. 결국은 이 홈플러스의 노조가 앞발 뒷발 다 든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그러니까 세졌고 강해졌고 거의 울트라 나이스 짱이 됐는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 홈플러스에 가서 시비 걸고 왔어요. 일부러 홈플러스 가서 두유 같은 거 하나 사서 가가지고 뭐 떼라고 지적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통쾌한지? 그리고 가끔요, 정 변호사님이 가끔 저 보면 제가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웃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웃냐면 그 소심한 복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 보내주면요, 제 같은데 저는 차마 그걸 좀 못해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사진 찍힐까봐. 근데 하고 오신 걸 보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페북에도 제가 대신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진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욕 많이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번 뉴스인데요. 제가 요즘요 거의 저도 팬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전한길 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엊그제 그 토요일 날 네. 난리가 났어요, 부산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분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동생을 안 삼는데 제가 그 전한길 우리 강사께서 강연하시고 또 이렇게 연설하시는 걸 보고 동생 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동생 삼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혼자서 팬이 된 거예요. 제가 형 노릇 제대로 하려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전한길 이 강사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제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슈퍼맨처럼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니까 둘이 생각하고 닮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약간 시골 총각 같은 느낌이에요, 둘 다. 저렇게 크게 또 보니까 비슷해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화면 보니까 약간 닮기도 닮았죠? 저 불의한 재판관, 저 말이 너무 와닿죠. 너무 와닿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한길 쌤 사실은 저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분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뭐 또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극우라고? 내가 왜 극우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 변호사님 그 말 딱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좌파들이 뭘 잘하냐면 프레임 만들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상대방을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일단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가 아닌데 극우래요. 지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우래요. 근데 우리가 극우라고 하면 예전에는 뭡니까? 에이, 태태 그러면서 피했는데 이제는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극우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얘기가 더 재밌어요. 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 전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옛날에 너 너무 세다였는데 요즘은 제가 센 건 센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저 요즘 센 건 센 것도 아니에요. 더 울트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는 센 것도 아닌데 옛날에 저보고 너무 세다 그러면 아 내가 왜 세다는 소리 듣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너 극우야 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극우다 어쩔래? 이제 대놓고 그래 내가 극우라면 극우 할게 이런 게 극우라면 극우 할게 그렇죠. 내가 극우라면 극우 그래. 예, 사람들이요 나보고 극우라면 내가 극우 할게 그런데요. 근데 이 전한길 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왜 극우야? 그럼 너희는 극좌냐? 내가 왜 극우야? 이러는데 여러분은 전한길 쌤이 하는 말이 왜 와닿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사실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왜 벌떡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정 변호사님, 20, 30대가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뭔가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몰랐대요. 그렇죠. 이 내용도 정도인지. 잘 모르고. 이 정도인지 몰랐대요. 제목용. 네. 근데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 정도라면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면 법원이 저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슬로건 할까요? 그게 극우라면 나도 극우 할 거야. 그 말요.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극우는 어때? 여러분 지금 댓글 잘 쓰고 계시네요. 그게 극우라면 나도 극우 할 거야. 저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전한길 쌤이 애타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줄 내가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 열심히 지켰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근데요, 지금요, 전한길 쌤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사 제목이, 이게 9번. 이게 제 생각에는요, 이 기사도 편향된 기사라고 생각해요. 시험 2달 남았는데 우리는 안중에도 없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걸 기사로 내주는 게 전 더 웃겨요. 전한길 쌤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 시험보다 난 나라가 먼저야. 말 정말 맞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맞죠. 물론 제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많은 제자들은 우리 쌤께서 그렇죠. 물론 공부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신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젊은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제대로 깨우치게 더 그 일을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 우리 상식적인 우파 수험생들이라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한길 쌤의 특집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을 해요. 구구절절. 그리고 저분이 방송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40억이었나요? 60억이었나요? 60억인지 40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의 그 연봉을 포기하고 자기가 움직이면 돈이죠. 그걸 다 포기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섰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사실 저도 유여해라는 사람도 정치인 아니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잘 지내는 줄 알고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재판 받는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재판을 왜 저렇게 일주일에 내내 받지? 그리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핀을 찌른 게 왜 문제가 되고 아니 조윤선 장관이 화장 안 한 게 왜 저렇게 기사에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딸이 왜 갑자기 뭐 저기 누구지? 그 조카 정유라 말고요. 예. 정유라 조카 사촌 언니 네. 그 사람이었다고 했다가 유라라고 했다가 갑자기 처음에는요 최서원이 뭐 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내가 가르치는 이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공정과 정의라고 외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치다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전환길 쌤을 보면 딱 장시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전환길 쌤 같은 분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윤 대통령 지지자 아니야. 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야. 나 한때 노사모였어. 그리고 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과 안전을 담당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고 대행의 대행마저도 탄핵 협박하는 것을 보고 저 자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권력에만 욕심부리는 역사상 최악의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30대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이대로 침몰하도록 관망하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욕먹더라도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게 뭘 잘못한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왜 움직이는지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11번 기사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저는요, 공정과 상식, 정의는 지켜지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정 변호사님, 구속됐나요,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간첩 없다면서요. 자,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작년 11월에 이미 1심에서요, 자그마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첩과 공범인 사람이 이제 막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재판을 받아야지. 그렇죠? 구속도 아니고 15년 선고받은 사람의 공범인데요.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죠? 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지난 31일 날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요. 저 사람, 저는 오늘 분노 코드가 사실 저기예요. 제가 오늘 분노하고 화난 것은 바로 저 코드입니다. 근데 저는 저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나요? 제 페북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다고 이간질이야, 분탕질이야. 자,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유여의 생각입니다. 독일에서요. 통일이 되었을 때 한 집 건너, 세 집 건너인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정확하게 말하려니까 헷갈리네요. 몇 집 건너 간첩이 하나씩 있었대요. 그래서 통일되고 너무 놀랐대요. 6.25 때요. 6.25 때. 6.25 때 너무 놀랐대요. 집 건너 간첩들이 순간중간 숨어 있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요. 까무러쳐요. 왜 없어요? 근데 방금 기사 제목이 뭐였어요? 자, 방금 그 기사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아니 제목이잖아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여러분 좋아하는 조선일보잖아요. 북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그런데요. 간첩활동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왜 불구속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분노 코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이게 분노 코드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사람이 15년 선고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석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구만. 내가 더 핵심적인 사람인가 보구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징역 15년 받은 사람. 자,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5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연결이 돼요. 15번 보여드릴게요. 김근식이 또 튀어나왔어요. 부정선거가 맞다면 가장 억울한 건 나. 내가 아니라는데 왜 흥분해서 거짓말해. 그냥. 아니 지가 아니라고 하면 잠깐만 여러분요. 지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진 좀 바꾸라고 그래요. 저 사진이 제일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저 사진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저 사진 어느 누가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찍어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사진 찍기 쉽지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김근식 저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그 보수파가 맞는지 항상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지역구가 부정선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맞다면 가장 억울한 건 자기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흥분해서 거짓말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코드가 몇 개 있어요. 거짓말에 혹하냐고 하죠. 아니 누가 거짓말이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선거는 거짓말이다. 누가 공식 있어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 잘 해왔어요. 18번 뉴스요. 박지원이요. 윤석열 잘했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 근데요 여러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대요? 퇴진해야 국민 살아. 밑도 끝도 없어요. 아까 김근식도요 거짓말해. 그러더니 갑자기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래요.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좌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없고 악의적인 말로 그냥 일단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말을 들으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죠.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저는 참 이상한 게 제가 아까 검색을 했어요. 거짓말로. 네. 검색을 하니까 오로지 두두두둑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좌파들이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들이. 근데 우리 쪽에서는요. 상대를 얘기할 때 너 왜 거짓말해? 그 말을 안 써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참 이상한 게 제가 아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렇죠,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잘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들이 우리 보수파 국민들한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봐봐요. 17번. 박지원이요. 이 사람 배지를 달고 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차라리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정 변호사님. 네. 말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걸 보고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0은 넘은 거 아니에요? 80을 한참 넘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남의 당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은 잘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당의 일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박지원인데 오늘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가 나서갖고 차라리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이런 소리를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 배가 아픈 거예요?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 2017년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그 매도, 가짜뉴스와 거짓뉴스와 유언비어로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키는데
당시 좌파들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그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결합해, 긴밀하게 결합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김근식도요. 거짓말 하냐고. 아니 거짓말을 왜 혹하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챗GPT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본인이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그러나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네. 박지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박지원이 말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월 28일 날 네. 헌법재판소가 특별 기일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 그랬나요? 며칠 안 됐어요. 진짜 며칠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지원이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월 28일 날 그 금요일입니다. 원래 그날은 선고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 기일을 잡아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군요. 계속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퇴진하라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이해 갔어요? 봐봐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맞죠? 그죠? 정 변호사님 방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선고가 될 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 속에 아까 퇴진하라 그거 좀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18번. 퇴진하라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쫄았네. 쫄았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초기처럼 적어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6%가 넘어서 70%, 75%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야 돼. 근데 벌써 오늘 뭡니까? 마은혁이 관련한 선고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밀려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변화들이 있어요. 네. 이제는 뭡니까? 3명, 너희들 저기 기피 신청해. 너희들이 기피해. 라고 기피 요청서를 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기피실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물러서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신청권도 없는 니네들이 낸 거 우리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 박지원이 애가 다르니까 이제는 뭡니까? 야 그냥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 네가 물러나야지 나라가 잘 돼. 와 여러분 정 변호사님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거 발견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정 변호사님 오늘 한 건 하셨네요. 이건 박수 브라보. 예, 감사합니다. 맞네요.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참 신기한 건요. 그들은 말하는 게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자기가 그러면 그런 말을 뱉습니다.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6번 뉴스예요. 제가 여러분 뉴스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연결되게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왜? 기사를 쫙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6번 뉴스인데요.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라고 하니까 판사 협박.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인데 여러분 제가 왜 웃냐면요. 얘네들 말만 하면 협박한대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재판 담당 판사가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협박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말만 하면 다 협박이에요. 그러게요. 수상하다고 하니까 협박이래요. 물론 지기현 판사가 이름이 화교 같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꼭 화교 이름 같네?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왜 협박이 되나요? 지기현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전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협박이 되나요? 아니 근데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이 왜 나오냐고요. 우리나라는 30년이 안 돼요. 맞아요. 예.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 제목 한번 봐봐요. 윤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 판사 협박. 여러분 자 끊고 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 이게 여러분 판사에 대한 협박이에요? 근데 그걸 끊고 판사 협박.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협박해놨어요.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이야. 너 판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 징역 30년이야. 정 변호사님 저게 협박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문흥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이력을 갖고 그들의 전력을 갖고 문제 제기하면 이건 뭐
함께 공동해서 협박하니까 특수 협박죄가 되는 건가요? 근데 재밌는 거 10번 뉴스 보여주세요. 10번 뉴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는요. 판사 협박하지 마. 미국은 최대 10년 하는데. 아니 조국이요. 여러분 조국이 나라 구했습니까? 독립운동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확정됐는데 조국이를 왜 구치소에 뒀어라고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옮겨갔어요, 교도소. 네. 그래서 잘 됐는데, 근데 불만이 있어요. 남부교도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되게 시설이 좋은 교도소거든요. 남부가요? 예. 낡은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부교도소 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되게 낡은 예, 데였는데. 남부구치소 옆에 새로 남부교도소를 아. 만들었는데 제일 최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설이 좋은데 아니 이런 조국 같은 이런 진짜 그 수준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그렇게 좋은 데다 데려나요? 근데 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했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 무슨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요? 혹시라도 나라 구하다가 구속됐나요? 여러분 조국이 혹시 정의로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구속됐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라 구하고 있나 봐요. 이거 혹시 조국이 구속된 거는 자기 딸 아들 학교 가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16번 뉴스에서 아까 담당 판사가 수상해. 담당 판사 혹시 뭐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판사 협박이라고 하고 미국은 징역 최대 30년이야. 그런데 자,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판결을 동의 못한다고 누가?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것도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근데 와 개그다. 근데 말입니다. 정 변호사님 진짜 개그예요. 법무부 장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아니 조국이 사법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이 사람 법대 교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대 교수는 백으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아니었어요? 아니 뭐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저 좌파 쪽에서 이제 끌어갖고 됐긴 했는데 본인이 60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작품 금지법이 되는지 민정수석이 감찰 종료를 결정하고 사직토록 관계기관에 알린 것이 왜 직권남용이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걸 보면 그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력을 갖고 사법시험을 봤으면 시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안 보길 잘한 거죠. 아니 제가요 방송하다가 너무 웃겨서 까무러치는 건 오늘 처음 같아요. 아니 왜냐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조국이 나쁜 놈 이러고 아까 기사를 모았는데 방송을 방금 제가 멘트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법원 판결에 동의 못 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법대 교수에다가 어쨌거나 아니 말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보세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을 했는데 네.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최종 판단을 승복한 거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을 하다가 제가 이 모순 때문에 웃음이 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나 봐요. 그런데 더 웃긴 사람이 또 있어요. 4번 뉴스예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웃는데 얘는 더 웃겨요. 40세 이준석 세대 교체로 정치판 가리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 아니 대권 도전이면 대권 도전이지 사실상 대권 도전은 또 뭐고 세대 교체로 정치판 가리 무슨 저는 불판 가리는 들어봐도 정치판 가리 아직도 이 나이에도 이런 소리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판 가리 이런 건요 되게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판 가리 이런 얘기 젊은 사람들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준석이 이제 만 40세가 돼서 대통령에 막 출마할 수 있게 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준석이 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세대 교체인가요? 세대 교체라는 게 나이로 하는 게 세대 교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사고방식, 가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세력이 그렇죠? 어떤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세대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준석이 나이는 어린데 이준석이 과연 그 나이 또래를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나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판갈이라고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 판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준석은 뭡니까? 늙었어요. 이미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여의도판에 정치판에서 놀아먹으면서 이미 물들 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그렇죠. 너무 노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4-1 기사 보세요. 이게 더 웃겨요. 이게 더 웃겨요. 여러분 보세요. 40대 기수론 깃발든 이준석 낡은 정치의 시대에 이제 끝내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제가 포인트 찍어 드릴게요. 지도 그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온 물속에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온 물속에 있지만 깨끗한 물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네. 여러분 낡은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네. 근데 아시잖아요. 이준석만큼 갈라치기를 수없이 하면서 자신이 정치 현안의 이슈가 되고자 했던 자가 이준석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준석만큼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낡은 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인 갈라치기 달인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허은하 아시죠? 허은하 그 신당의 대표. 허은하를 쫓아냈잖아요. 최근에. 그쵸? 당원들 뭐 직접 투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이 완전히 갈기갈기 찍혔어요. 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허은하를 뭡니까 완전히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정치예요? 낡은 정치 그 자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되게 이렇게 웃긴 뉴스 많이 갖고 왔는데 또 잠시 화 한 번만 내고 갑시다. 이거는 또 입 푸세요. 화를. 저는 세금 제 돈 제 세금을 함부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줬다가 그러니까 뺏었다가 다시 주는 척 하는 거 되게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 많이 걷었다가 야 니네 25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그거 되게 웃겨요. 내 돈 뺏어간 뒤에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6번 뉴스입니다. 외국인 경로 우대 무임승차 80만 명이래요. 저 이거 보고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외국인 경로 우리가 외국인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무임승차가 80만 명. 9년 새에 6배 늘었대요. 이거 뭡니까, 정 변호사님? 예. 수도권 지하철에 그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다 무임승차를 하게 해주나 봐요. 근데 그게 80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요. 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6배가량 이미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뭐 의료보험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든다면 중국에 가면 이런 혜택 받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가면은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 받아요? 못 받잖아요. 우리는 못 받는데 왜 우리는 걔네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게 해주죠? 국제법에는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면 쟤네도 해주고 쟤네가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호주의의 원칙이에요. 상호주의는 원칙이자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쓰는 돈이 1조 3천억인가 하는데 중국 사람을 포함한 외국인들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1조 2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 새고 있는 이런 돈들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시대 때 생긴 것들이죠.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새는 것 같아요. 특히 새도 너무하죠. 이거 무임승차 80만 명 보고요. 제가 허탈해가지고요. 아까 진짜 허허허 이렇게 웃었는데요. 또 미친 X 같은 발언들이 계속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냐면요. 외국인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냐. 외국인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밑에 댓글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쓴 사람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외국인에게 무임승차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저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고요. 자,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 사람 가끔 튀어나와서 말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데요. 윤석열 계엄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정 변호사님 소식 전해주세요. 도울이 종교가 뭐예요? 종교를 떠나서요. 전 저 사람 말할 때마다 화가 나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서 저는 중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예전에 고려대학교의 교수였던 사람이죠. 그렇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되게 성적으로 도발적인 책을 써가지고 그래갖고 되게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윤석열 계엄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감사했대요? 민주주의가 이런 터무니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히셔서 민주주의가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기사를 내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 기사를 내주죠? 자, 그런데 제가 빠르게 20번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기 대선 중도 선점 경쟁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근데요 여러분 중도가 어딨어요? 중도가 아니고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도 선점 경쟁 시작됐다라고 하면서요 갑자기요 7번 뉴스 보세요. 뉴스가 바뀝니다. 오세훈 이재명 5차 범인의 접전. 갑자기요 오세훈을 띄워요. 정 변호사님 이거 왜 저러죠? 글쎄요, 뭐 이제 1대1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라고 한 이후로 그죠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떴었는데 어느 순간에 김문수 장관이 쓱 좀 밀려나고 갑자기 홍준표 오세훈 얘기가 나오더니 오세훈이 이재명과 가장 접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보수우파 쪽 후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저기 보세요. 아까 정 변호사님이 예리한 거 하나 했대. 저도 예리한 거 하나 할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세훈 여권 유일 이재명 대항마. 자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면 대항마 아니네요. 하하 그렇네요. 여러분 네, 어떠세요? 어떻게 여권 유일이라는 저런 표현을 쓸까요? 네, 유일 저런 표현은 함부로 쓰는 거 아까도 아니거든요. 뉴스원이었죠. 네. 여러분 저기 뉴스원이 특이해요. 오세훈이 여권 유일 이재명 대항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아주 희한하게 있는데요. 5번 뉴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이 이름이요. 너무 특이해요. 대왕고래. 왜 대왕고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어서 마귀상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대왕고래, 마귀상어 이래서요. 그래서 신기해서 검색을 했더니 좋은 뉴스예요. 엄청 좋은 뉴스인데 이 뉴스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왔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마기상어라는 이제 지역 이름을 이제 마기상어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대 한 13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탐사 성공률은 약 20%로 대왕고래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상한 대로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발견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지금 검색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도 줄였대요. 그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쓱 보고 지나갔는데 방금 검색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 예산을 줄이는 거에 이걸 뭐 시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 작업하는 이거 무슨 작업하는데 네, 시추 작업 맞습니다. 그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비용을 줄이고 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좌파들의 특징은 민주당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우파에게 그죠? 자유우파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죠? 맞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맞는 것 같은. 자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대왕고래 예산 삭감, 미래 먹거리의 눈 감은 만행이다 이렇게. 기사 얘기하네요. 며칠이에요? 예,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오늘이에요? 네. 오, 여러분 대왕고래 예산 삭감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기름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죠.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나온다면, 그쵸? 산유국이 된다면. 그런데 그게 아까 계산하니까 뭐 700조?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해보는 게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야기할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요. 근데 만약 맞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도 예산을 가지고 해보는 게 맞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그쵸?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뭐 이제 뭐 추경 예산이라도 짜야 될 텐데 빨리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주 멋진 뉴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뉴스를 소개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잠깐만 지켜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21번 뉴스입니다. 과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석방, 검찰 3개월 형 집행 정지 결정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날짜 며칠이죠?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석방, 검찰 3개월 형 집행 정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2번입니다. 이명박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명박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 구속 집행 정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과거에요. 몇몇의 대통령들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구속되었던 대통령 중에서 최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분이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여성의 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잔인해도 정말 잔인했죠. 그 긴 세월을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잠시 수술 받을 때만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수술 받으러 나오셔서 다시는 안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짤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요. 미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좀 얄미웠던 적도 있습니다. 저 고백할게요. 근데요. 이 기사 보는 순간에 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징역 17년, 벌금 130만 원, 추징금 약 57억 8천여만 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2020년 2월경인데. 그랬는데 보석 취소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되자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보석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한 두세 달 정도 보석에 대한 어떤 재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그 형집행정지 신청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돼서 나와서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돼 계시지만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 취소 등으로 인해서 석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되어 계신데요. 제가 아까 분노했던 기사 기억나십니까? 11번 뉴스였죠.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가 되었는데 자, 다시 보여주세요. 저 2명 간첩활동 북에서 지령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간첩죄가 사실 커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간첩이요. 그것도 북에서 지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북에서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했네요. 혹시요? 정 변호사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깐수라는 간첩 기억나세요? 깐수 알죠. 깐수. 혹시 검색되면 깐수. 외대 교수였던 깐수. 깐수라는 간첩이 있었고요. 옛날에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간첩도 있었어요.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어요. 다 간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간첩이었어요. 대한민국에 간첩 있었어요. 근데 간첩도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요. 근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그래도 재판받게 할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정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석방하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구속적부심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속적부심 제도는 피의자인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소가 돼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보석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속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집행 정지가 돼서 약 2, 3개월 정도 석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보석 청구했다는 기사 있나요? 기사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처럼 정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하겠지만 그럼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더니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22번 뉴스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집행 정지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22번 뉴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PD님 혹시 지금 오늘 보석 청구했다는 거 있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지금 검색을 못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청구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번 달 20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 날짜가 벌써 잡혔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라 형사 준비 절차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제 곧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준비 절차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석할 의무가 없긴 하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출석하셔도 됩니다. 네. 2월 18일까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2월 20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네. 저는 당장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가요. 네. 2월 18일까지 헌법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네. 2월 20일 날 다시 헌법재판 날짜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날 준비기일이 있어서 네. 내가 거기 나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날은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형사 준비 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잖아요.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지 말고 헌법재판 하러 오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벌써부터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12번 뉴스입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명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이런 걸 페북에 올리는 거 보니까요. 이 페북에 저런 거 올리는 사람들 전 좀 특이하거든요.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런 어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뭐 전화통화 내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금융 정보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후에 개인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 제공 일자가 지난해 7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2월 3일은 뭡니까? 6개월여가 지나서 이제 통보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한 일이냐? 지금 한 게 아니고 정보 제공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7월 3일이니까 네. 그렇죠. 약 6개월 전쯤 전에 이미 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할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조사해서 기소해서 넘긴 사건이 그 카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이재명한테 이런 문자 통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 없습니다.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길 셈이 나와서 많은 국면 전환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환길 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전환길 셈에게 출연을 부탁드리는 문자를 넣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답이 왔는데요. 답이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잡힌 게 너무 많고 목 상태도 안 좋다고 답이 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려놨어요. 혹시 모실 수 있으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일주일에 2번 있는 게 옛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니까 그래도 수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앞으로 하루 종일 헌법재판을 해요. 몇 시부터?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경우에 따른 저녁 8시까지. 그러면은 몇 시부터 나가셔야 됩니까? 그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상의하거나 이러기 전혀 못해요. 그럼 그 전날인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나 목요일 재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형사재판 기록이 몇 페이지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수만 페이지 될 거예요. 수만 페이지. 그럼 그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 재판을 또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인조인간 로봇입니까? AI예요? 도저히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인데 헌재는 헌재대로 밀어붙이고 법원은 법원대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강조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고요.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죠. 적어도 언제까지? 탄핵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는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변호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재판부에 우리의 이런 강력한 뜻과 의지들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최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하나라도 뭐 이렇게 미랄이 되고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요,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름 불러볼게요. 이준석, 김근식, 도올, 박지원, 조국. 누가 제일 얄미우세요? 다시 불러볼까요? 이준석, 도올, 김근식, 박지원, 조국. 누가 제일 얄미운지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까 대왕고래 친구 누구냐, 마기상어 정말 기름이 콸콸콸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모두가 진짜 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기상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준석처럼 뭐 대선 도전 선언 아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뭐 억울한 건 난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근식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아이, 나이 들어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여해 적반하장. 매일매일 5시에 찾아옵니다. 내일 5시에도요, 여러분, 제가 뉴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뉴스, 저 뉴스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욕할 거는 입 풀고 욕도 좀 하자고요. 아, 욕은 좀 해야죠. 자, 여러분, 홈플러스,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마기상어, 우리가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우리가 할 수 있다. 등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엄청 춥다고 합니다. 엄청 춥다고 하는데요. 발바닥 핫팩 붙이고 배에도 핫팩 붙이고 등짝에도 핫팩 붙이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게 나가서 싸웁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입춘 봄은 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머지 않으리. 봄이 오면 꽃도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욕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